필리핀 교도소에서도 한국의 마약을 팔았다. 2026년 수갑을 찬 한 남성이 인천공항 출국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무표정으로 걸어 나온 남자. 그의 이름은 박광렬. 사람들은 그를 텔레그램 마약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이미 필리핀에서 살인죄로 징역 60년형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교도소 안에서도 국내에 마약을 유통했다는 의혹입니다. 텔레그램을 통해 전국으로 퍼진 마약 거래, 그리고 그 중심에 박광렬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송환을 시도한 시간만 무려 9년. 그리고 결국 그가 한국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박광렬은 왜 필리핀에서 악명의 대상이 됐을까? 2부에서 이어집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필리핀 사탕수수밭에서 발견된 시신들. 2016년 필리핀 현지 사탕수수밭에서 한국인 남성 3명이 숨진 채 발견됩니다. 피해자들은 사업과 금전 문제로 필리핀에 머물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사 끝에 떠오른 이름, 박광렬. 현지 경찰은 그를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단순 살인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도피, 탈옥, 그리고 마약 조직 의혹까지. 박광렬은 필리핀 현지에서도 위험 인물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점점 말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 진짜 뒤에 조직이 있는 거 아니야?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교도소 안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3부에서 이어집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는 감옥 안에서도 자유로웠다. 박광렬은 필리핀에서 2차례 탈옥을 시도했습니다. 결국 다시 붙잡혔지만 이후 공개된 모습은 사람들을 더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감옥 아닌데도 휴대전화 사용과 편하게 생활하는 모습을 두고 일부 현지 언론은 호화 교도소 생활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 한국에서는 텔레그램을 통한 마약 거래가 급속도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박광렬 조직이 해외에서 국내 마약 유통을 지휘했을 가능성을 의심했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이어진 범죄 의혹.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감옥에서도 멈추지 않았다. 그런데 왜 한국은 9년 동안 그를 데려오지 못했을까? 4부에서 이어집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한국 정부가 끝까지 추적한 이유. 한국 정부는 무려 9년 동안 박광렬 송환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필리핀 현지 재판과 복잡한 국제 절차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2026년 상황이 급변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필리핀 정상회담에서 직접 인도를 요청한 뒤 약 3주 만에 박광렬 송환이 전격 결정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6년 8월 박광렬은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공항에는 수십 명의 경찰과 법무부 인력이 배치됐고 그는 곧바로 호송차에 실려 이동했습니다. 9년 동안 이어진 추적. 이제 수사는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궁금해했습니다. 왜 그는 감옥 안에서도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5부에서 이어집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는 왜 감옥 안에서도 멈추지 않았나? 전문가들은 박광렬 사건에서 한 가지 공통점을 주목합니다. 범죄의 일상화. 일반 범죄자들은 도주하거나 수무려 합니다. 하지만 조직형 범죄자는 다릅니다. 범죄 자체를 하나의 사업 구조처럼 유지하려 한다는 겁니다. 특히 텔레그램 기반 범죄는 익명성과 해외 서버를 이용해 추적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이 사건이 한국 사회에 남긴 경고를 말합니다. 이제 범죄는 국경 밖에서 국내를 조종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실제로 최근 국제 마약 조직은 SNS와 메신저를 통해 10대와 일반인까지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광렬 사건은 그 위험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됐습니다.
필리핀 교도소에서 시작된 범죄 의혹. 그리고 9년 만에 귀환. 하지만 경찰은 말합니다. 진짜 수사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